안녕하세요. 울산의 사위 심서방 심연섭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왠지 좀 에너지가 좀 넘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오가고 휴가를 준비하느라 바쁜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입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이 우리 곁을 지나갔죠. 뜨거운 레이저 광선 햇빛, 비도 있었고 와이프 잔소리도 있었고 제일 힘들었죠, 그게. 예. 아쉬운 일은 시원하게 털어내고 기분 좋은 기억은 오래 간직하면서 새로운 8월을 잘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울산시대 시청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울산시대 출발! 하트. 울산의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화제의 코너. 이영석 캐스터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복잡한 뉴스는 쉽게, 놓치기 쉬운 정보는 꼼꼼하게. 지금부터 울산의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3위는 주의입니다. 울산 연안에서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긴 해파리 출몰 신고가 잇따르며 피서객과 낚시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노무라 입긴 해파리는 몸집이 최대 2m, 무게는 200kg까지 자라며 7월부터 9월 사이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울산시 지자체는 최근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다량의 해파리를 수거한 것을 시작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연장입니다. 최근 이륜차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울산 경찰이 집중 단속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달 동안 이륜차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졌고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모두 1,62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긴급속보입니다. 맹구가 드디어 바보 탈출하고 오토바이 면허를 땄습니다. 헬멧 쓰고 가발 대신 부릉부릉 빰빠라바바바 나뻥 따빠따뻥 나뻥. 베트남이 아니구나. 아이고야, 저기 오토바이야, 로켓이야. 저 사람은 한 손으로 또 운전하고 다른 한 손은 배달콜 확인하네. 일하는 건 알겠는데요, 형님 지금 서커스 오디션 봅니까? 예? 고개 운전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신고당할 일이라고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운전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에게 오늘도 무사히 들어가는 거. 강남 갔던 맹구 갔다니 따나따따따는 맹구도 다 하는 건데. 사랑하는 형님, 기다려. 머리는 없구나. 맹구가 간다. 신맹구가 간다. 뭐라고요? 잠깐만,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혼인데. 진짜 오늘 또 집에 못 가는데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 덕호야, 철하나, 하이볼 브라더스 오늘 한 잔 땡기자. 하이볼 덕호 철환 기다려. 나 자신은 물론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안전운전하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전달할게요. 이번 주 1위는 날벼락입니다. 울산의 한 웨딩홀이 올해 하반기 예식을 돌연 취소하면서 수십 쌍의 예비 부부들이 다른 예식장을 급하게 알아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예비 부부를 포함해 함께 일해온 스튜디오와 드레스, 꽃장식 업체 등 협력 업체들의 연쇄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잠시 후 조혜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알았어. 이슈. 이슈. 오늘은 예비 부부 발 동동 구르게 만드는 날벼락 이슈가 이슈. 네. 아니 오늘 저 웃음을 엄청 참으시네. 이슈. 얼굴을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을 텐데. 아니 잠깐만. 예비 부부라면은 신혼 단꿈에 부풀어 있을 시간도 부족할 텐데
무슨 날벼락? 혹시 제가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슬퍼서 날벼락인가요? 아니면 무슨 날벼락인지 조혜정 기자와 툭 까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비 부부들이 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지 너무 더워서 그런가? 폭염이라? 뭐지? 오늘 첫 번째 이슈 알려주시죠. 네, 줄취소된 예식, 예비 부부 날벼락입니다. 날벼락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예비 부부들이 예식 취소 사실을 갑자기 통보받은 이게 말이 돼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올 가을에 결혼한다고 청첩장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네. 갑자기 웨딩홀이 폐업했다. 네? 다른 곳에 가서 예식을 진행하세요라는 통보를 받으면 네. 어떨까요? 뭐 발동동이 아니라 미치고 팔짝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통보를 받고 예식장을 옮긴 예비 부부가 무려 86쌍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오는 11월 울산 문수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갑자기 웨딩홀 측에서 하반기 예식을 취소한 겁니다. 다른 웨딩홀로 이관해주기로 했지만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청첩장 등 이미 상당한 비용을 치렀던 터라 피해가 막심합니다. 비용적으로 좀 식대도 되게 올라가고 뭐 대관료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몇백만 원 더 지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웨딩홀은 울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을 맡긴 곳인데 오는 8월 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미 지난 2013년에도 당시 운영업체가 돌연 운영을 중단해 비슷한 피해가 벌어졌던 상황. 울산시설공단이 지난 4월 해당 업체에 계약 종료를 안내했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말까지도 웨딩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문수구장과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해당 웨딩홀 업체와 임대계약 만료를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 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뭐 중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예식장을 저희가 뭐 소개를 해주는 것도 저희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가지고. 수십 쌍의 피해 예비 부부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신규 업체 입찰을 준비하는 한편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딩홀 운영업체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예약을 받다가 애꿎은 예비 부부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런 내용이군요. 근데 공공기관이 울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웨딩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울산시설공단과 이 웨딩홀 업체가 이 계약을 맺은 게 2016년 8월부터 네. 올해 8월까지 딱 10년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웨딩홀 업체는 8월 이후로는 웨딩 예식을 잡지 말았어야 됐는데 근데 뭐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 2월까지 예식 예약을 미리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실제 올해 11월에 예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 부부는 불과 보름 전에서야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예식을 취소한 건가요? 네, 물론 이 웨딩홀 업체와 연계된 다른 외식장이 있대요. 네. 그곳에 연계를 해주기는 하는데 이 대관료나 식대가 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청첩장까지 다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약 들어간 걸 날짜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대나 네. 이 원래 예정된 날짜대로 하려면 원하는 선호하는 시간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시간대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난생 처음이네요, 이런 일은. 웨딩홀을 계약을 하면 보통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도 패키지인데 해당 업체 피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스드메, 그러니까 드레스, 스튜디오 드레스, 네. 뭐 메이크업 이런 건데요. 뭐 답례품도 있고, 또 뭐 꽃 예약, 엄청 뭐 이런 많죠. 것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곳의 피해도 많아서요. 한 그 협력 업체는 웨딩홀 업체로부터 이 대금이 밀렸는데 5천만 원이나 밀렸대요. 그래서 이미 예식을 올린 부부의 기념 촬영한 앨범을 만들어주는 거를 360건 정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니 결혼식 끝나고 사진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맞죠? 네네. 협력업체 피해는 또 이것뿐인가요? 그럴 리가요.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안 됐는데 네. 이 웨딩홀 업체가 협력업체에
정산해주지 않은 미정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협력업체를 하면서 보증금을 또 건대요. 근데 이런 게 협력업체 3-4곳만 합쳐도 지금 추산되는 피해 금액이 10억 원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데도 기존 사업자는 왜 계약 만료 이후에 예식 계약까지 강행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다음 사업자를 위한 배려 차원이기도 하고 또 업계 관행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해요. 예. 뭐 계약이 종료가 됐다가 이제 막 들어오면은 그러면 당분간은 영업을 못 할 거니까 아마 그거를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운영 주체인 이 시설공단이 새로운 운영업체를 모집을 했었어야 됩니다. 모집 공고를 냈어야 됐고 예. 그래서 새로운 낙찰자가 뭐 웨딩홀을 리뉴얼 한다든지 예식을 새로 계약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스텝이 좀 꼬연 겁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피해가 발생하게 된 건데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참 깝깝합니다. 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인데요. 네. 이 먼저 울산시설공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지난 4월에 8월에는 너희 이제 계약이 종료된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계약은 받지 마.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업체가 새로 이제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 이후,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뭐 이럴 때 예약을 받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렇죠.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일단은 이 웨딩홀이 문수 축구 경기장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울산시설공단에 이 웨딩홀 업체와는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운영업체 모집도 뒤늦게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가 봐요. 이 누구누구랑 계약을 했는지 계약자가 누구인지 모르기도 하고 또 운영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울산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그 울산 말이 어이가 없네 그거거든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웨딩홀 운영업체는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가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데 업체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래 7월 초에 우리가 시설공단에 좀 우리 그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로도 예식을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좀 새로운 공고를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 그래야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시설공단이 본인들의 요청을 잘만 받아들였으면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시설공단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유야 뭐든 간에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4월에 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하고도 네. 이후 상황이 어떤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거라면 관리 감독에 엄청난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울산시가 고강도 쇄신을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시설공단 이래서는 안 되지. 쇄신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왜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까요? 미리미리 외양간을 손보면 소를 잃을 일도 없겠죠. 이번 웨딩홀 사태 어떻게 수습할지 울산시대가 지켜보겠슈. 예. 맹구도 지켜보겠슈. 조맹순 기자 이슈 또 이슈 많이 되노슈. 이슈. 이번 이슈는 네.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릴 만큼 짠한 이슈가 이슈. 아니 뭐가 이렇게 슬픕니까 오늘? 그러네요. 아니 어떤 사연이길래 눈물 없이 못 본다는 건지 이번에는 예식장 말고 다른 게 또 연기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슈는요. 기적을 향한 여정 울산에 온 안목이입니다. 안목이? 네, 안목이? 안목이라고 네. 이 강릉 앞바다에서 홀로 지내다가 구조가 돼서 울산으로 옮겨져 온 돌고래가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인데요. 혹시 안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목이 뭐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럼 보통 고래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나요? 그럼 맞습니다. 안목이 얘는 1인 가구네요? 네, 혼종이네 맞습니다. 혼종? 슬프네 또 슬프네. 예, 이름이 안목이인 거는 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이 강릉항인데요. 이 강릉항의 옛 이름이 안목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목이라고 이름 지어졌는데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안목이의 사연.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지난주 강릉에서 구조돼 울산에서 일주일째 홀로 지내고 있는 안목입니다. 허리 쪽에 생겼던 20cm의 상처도 조금씩 낫고 있습니다. 행동에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잠재적으로 있지 않은지, 그런 행동의 좌우 균형, 그런 것들도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연구소 의료진은 안목이의 야생성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 상처도 바르는 약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하며 사람 손길과 멀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과 배를 상대로 교감했던 안목이의 습성을 바꿔야 바다 적응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뭔가 교감할 수 있는 상대를 이제 찾아야 됐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람, 선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0년 정도. 3살에서 5살로 추정되는 안목이는 한두 달가량 적응 치료를 거쳐 야생 적응력을 판단받게 됩니다. 연구소 측은 먹이 활동과 사람에 대한 반응 등을 살펴 이르면 다음 달쯤 방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짠하고 나타나서 짠하네요. 네, 안목이가 강릉 앞바다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게 작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작년 여름부터 선박을 보면 그렇게 졸졸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사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의 스타였는데요. 이 남방 큰 돌고래의 수명, 아까 들었겠지만 40년. 그럼 안목이가 수명대로 산다면 그럼 앞으로 지금 한 35년을 홀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목이의 행동 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안목이는 울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몸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야생성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약도 손으로 발라주는 게 아니라 약을 먹인대요. 네. 사람하고의 손을 이 접촉을 가장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기적을 바라며 울산으로 온 안목이가 하루빨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야생성을 되찾아서 넓은 강릉항을 누빌 수 있는 그런 내일을 항상 기대해 보겠슈. 이 장생포 고래축제 행사 뛰려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바다로 돌아가더라도 울산에서의 추억이 잊지 마시오. 조혜정 기자와 함께한 이슈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